2학년 특성화과 문학 4-2 서사 갈래의 흐름 3.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줄거리와 등장인물, 그리고 시대적 배경과 작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소설의 특징과 세부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정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갈래입니다. 이 작품의 갈래는 중편 소설이면서 연작 소설입니다. 먼저 중편 소설이라는 것은 작품의 길이를 말을 하는데요.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연작 소설 안에 들어있는 한 편의 소설로 단편보다는 길고 장편보다는 짧은 중편 소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연작 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집 안에는 이 동명의 같은 소설의 이름인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중편 소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같은 인물과 같은 배경으로 가진 여러 소설들이 함께 한 편의 소설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작 소설이고요. 그 중에 한 편의 소설을 우리가 지금 교과서에서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이 소설의 성격입니다. 이 소설의 성격은 사실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고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이고 상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배경은요, 1970년대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서울이고요. 서울에 있는 달동네라고 할 수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무허가 판자촌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시점은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특이하게 그 주인공들의 시점이 영수에서 그 다음에 영호, 영희 등으로 그 인물, 각각의 주인공, 서술하는 인물이 달라집니다.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제는 도시 빈민이 겪는 고통과 좌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과거와 현재가 중첩되어 진행됩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현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요. 과거에서 갑자기 현재로 넘어오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상당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면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 그래서 좀 주의 깊게 사건 진행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징 두 번째는 1970년대 도시 빈민층의 비참한 생활상이 잘 드러나 있다는 건데요. 어떤 사실적으로 당시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면이 이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이 소설의 배경에 대한 얘기인데요. 낙원구 행복동은 실제 서울에 있는 동명은 아니죠. 그런데 작가가 그 난쟁이 일가가 사는 빈민촌의 이름을 지방행정구를 낙원구라고 했고요. 그리고 행복동이라는 이름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낙원구 행복동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말하자면 난장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무허가 판자촌 지역으로 굉장히 살기가 어렵고 가난한 동네였죠. 낙원과 행복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래서 낙원, 행복 이 지명은 난장이 일가가 사는 그 동네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명을 반어적으로 설정해서 소외계층의 빈곤, 가난하고 참혹한 삶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지옥에 가깝고요. 고통스러운 그 곳이 불행에 가까운 난장이 일가가 사는 곳이죠. 그것을 반대로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빈곤하고 참혹한 삶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노동자들과 회사의 대조적인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은 지금 여기서 영수와 영호로 대표되는 노동자들은 노동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상황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회사의 대조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모습은 공장이 문을 닫으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거나 아예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노동자들은 회사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냥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받아야 할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회사는 이 노동자들의 노동을 통해서 점점 더 이윤을 발생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더 대조적인 상태로 일이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영희가 가지고 간 것의 의미를 살펴보겠는데요. 영희가 집을 나갑니다. 영희가 집을 나가는데 가지고 간 두 가지 물건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줄 끊어진 기타였습니다. 줄 끊어진 기타를 가져갔는데요. 여기서 기타라는 것은 기타는 영희의 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영희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좋아했죠. 영희의 꿈을 상징하는 기타였는데 문제는 이 기타가 멀쩡한 기타가 아니라 줄이 끊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줄이 끊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영희의 꿈이 좌절될 것이라는 것을 이 줄 끊어진 기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영희가 가지고 간 것은 펜지꽃 두 송이입니다. 이 펜지꽃 두 송이는 가냘픈 영희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 아름다운 것을 간직하려 하는 영희의 순수한 성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희의 현재 상황을 보면은요, 집안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꿈과 희망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지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펜지꽃 두 송이가 버려지는 그런 어떤 모습도 꿈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시멘트 담 밖으로 보이는 행복동의 풍경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동은 철거 지역으로 집들이 다 헐려 있는 상태입니다. 즉 모든 집들이 철거 지역이고요. 난장이 집을 제외한 다른 집들은 이미 다 철거되어서 헐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반면에 동사무소 건너편에는 밝고 깨끗한 주택가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밝고 깨끗한 주택가는 행복동 철거 지역과 대비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붕괴된 비참한 현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난장이 가족의 집입니다. 난장이의 조상은 대대로 힘없는 하층민으로 착취의 대상이었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가난이 세습되어 왔습니다. 자, 이때 난장이의 집이 의미하는 것은요.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가난 속에서 겨우 마련한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즉, 지섭은 이것을 500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가난 속에서 겨우 마련한 어쩌면 삶의 보금자리이면서 삶의 전부인 터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난장이 가족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난장이 가족이 지금 철거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난장이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면서 아버지가 바로 난장이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 이때 난장이의 의미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난장이의 의미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불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소설 속에서는 그런 어떤 난장이로 태어난 꾸준히 일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아버지
바로 난장이로 표현되고 있었는데요. 이 난장이로 표현되는 그 상징적인 의미에는 단순히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불구라든지 장애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경제적인 빈곤층, 경제적으로 어떤 가난함을 겪는 빈곤층이고 노동자 등의 어떤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바로 난장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